여기는 이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산이라는 곳입니다. 와. 도봉산 초입 이 계곡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와.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중에 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가 2개가 있고요. 강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가 4개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일단 산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구 2개. 여러분 지금 하나의 정답을 알 텐데. 도봉구, 예, 도봉구. 구 대신에 산자를 넣으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구가 있어요. 서울대 입구가 어디에 있죠? 서울대 입구역 사당 근처에 있는. 관악구. 오케이, 2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강 이름이 들어가 있는 4개 구. 강 남쪽에 있는 것은 강남구예요. 나머지 3개 다 맞추세요. 아, 강남에 있는 걸 강남구라 부르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을 텐데. 동서남북. 강동구, 강서구, 강북구.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학생권. 거리. 와. 도봉산의 이름을 딴 구, 도봉구. 한번 도봉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면은 계곡에 좀 사람들이 많이 놀았죠? 예, 옛날부터 이 계곡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하겠네요. 네. 저는 근데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저희 가족들이 한번 그 사촌 동생들 데리고 왔던 적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뭐죠? 오. 시인가요? 네, 그 10이네요, 12. 오. 이게 매창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매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관기였어요. 관기는 뭐냐면은 기생인데요. 우리가 기생하면 굉장히 천박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글재주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검은고를 잘 탔다고 해요. 그래서 지성과 예술을 겸비한 오늘날 따지면 연예인 정도 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알려져 플러스 있어요. 같은 맞아요. 유명한 사람들. 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선비가 찾아가요. 매창은 이 선비를 보자마자 놀라요. 왜냐하면 신분은 낮지만 굉장히 시를 잘 짓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매창은 몇 살이냐면 20살. 이 매창을 찾아온 선비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48살. 예. 아이고. 그 당시로서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나이였어요. 두 사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게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유희경은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돼요. 매창과 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무슨 전쟁이 터졌냐면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이별을 했는데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창은 그 이별하는 그것을 시로 노래를 했어요. 봄에 헤어졌는데 가을이 돼도 찾지 않고 이 이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시를 남기게 되죠. 이 시를 듣고서는 유희경이 또 화답을 해요. 둘은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유희경은 임진왜란 때 뭘 했냐면은 천민신분을 탈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의병으로 출전하면 천민신분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양인으로 상승하게 되고 나중에는 높은 벼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창과 유희경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만났을까요? 살짝 이게 인생이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네. 안 만나지 않았을까. 만났어요. 아. 자, 만났을 때는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났었어요. 유희경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나이가 63세, 매창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평생을 그리워하다가 15년 만에 만났어요. 15년 만나가지고 부안에서 한 열흘 동안 여행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유희경은 다시 서울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희경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지게 되고 매창은 또다시 유희경을 그리워하고 유희경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매창이 죽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매창은 죽고 나서도 유희경한테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유희경은 늙을 때까지 매창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역사상 매창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퀴즈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매창이기 때문에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누나예요, 이 사람이. 강릉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되게 유명해요. 어머니 이름이 신사임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렸을 때 시와 예술에 능통했기 때문에 거의 뭐 소사임당으로 별명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매창의 동생, 강릉 매창의 동생 이름은 누구일까요?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네? 5만 원짜리 심사인님이시죠? 네. 그리고 만 원은 세종장님이십니다. 네. 그 1,000원이 태교 이항이죠? 그쵸? 이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5천 원짜리. 네. 이 사람, 네, 물고기. 아, 맞습니다. 와. 네.
지어지는 핫핑 목걸이. 아주 좋네요. 오늘 다 맞추네요. 사실 힌트가 다 되죠. 사실 도봉산이 북한산에 이제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가지고 네. 이름은 따로 돼 있고 또 하지만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같이 해줘요. 도봉산은. 그렇죠 대표님? 맞아요. 저 똑똑하죠? 네, 똑똑하고. 북한산이나 도봉산에 대해서 가까이 있지만 잘 몰라요. 그쵸. 도봉구에 살면서도. 그래서 이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문화해설 하시는 분을 제가 오. 섭외를 해놨습니다. 도봉산 해수사 선생님이시고요. 조은희 선생님이십니다. 와. 도봉산 하면 도는 돌을 닦는 도사가 생각날 거고요. 봉은 봉우리 끝자락을 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닦아서 그 가장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 해서 도봉이에요. 그것을 대표하는 데가 도봉산이에요. 무릉도원 아시죠? 예. 그것처럼 여기가 아름다운 신선 그 경지에서 도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여기가 옛날 조선조 왕조 때 그 조광조 선생님 여기서 공부했던 곳이고요. 그 후학들이 여기에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의 학파를 만들었잖아요. 네. 자연 환경이 있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운명을 고심하면서 있었던 선비들이 계셨던 곳,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네, 도봉산이 높지는 않아요. 한 740m 정도 높인데, 그러니까 도토리, 그게 높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아, 자, 설명하면 될까요? 예. 네, 좋았어요. 제일 깔끔하십니다. 제일 깔끔하신 건 차가 지나가기 전에 끝내셨다는 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아, 자, 저희는 십장대 찾으러 가시죠. 네, 그래요. 네, 네. 다음에 내려올 때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계곡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진짜 시원하네. 맞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늘 오만이어서 바로 뛰어드는데. 지금 그냥 아! 왜 사용하시지? 무슨 소리야? 계곡 어떻게 들어가? 왜 못 들어가요? 시원하게. 네. 팬티셔도. 바위 것이네요. 도봉동문이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들었듯이 신선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글씨를 쓴 사람은 이제 송시열이라는 사람인데 조선시대의 유명한 논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드시죠? 네, 아닙니다. 아, 너무 좋아요. 조기 가서 잠깐 쉬었다 가죠. 햇빛 있는 데를 보지. 여기는 이제 김수영 시비입니다. 네, 김수영 시비인데 김수영은 되게 유명한 시인이세요. 1921년도 태어나가지고 1968년도 돌아가셨어요. 48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1921년 태어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1960년 4.19도 겪으셨어요. 그런 어떤 시대의 굴곡진 역사를 다 만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시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48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에 김수영을 추모했던 많은 무린들이 모여서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 비석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석은 김수영의 묘 바로 옆에 놓여지게 되었던 거죠.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쓰신 시가 있어요. 그 유작이 바로 풀이 눕는다라는 거예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김수영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시 중에 풀이 누구고 바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풀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살아왔던 민중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바람은 풀을 눕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을 억압하는 하나의 권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12 너머로 저 철조망 너머로 넓은 터가 하나 있는데요. 저곳이 바로 도봉 서원터예요.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자, 여기 보이시는 그 철조망 너머가 예전에는 도봉 서원이었었어요. 도봉 서원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20년 전에 유희경 선생의 스승 남은경에 의해서 이곳에 서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서원은
조선시대 뭐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당이 있고 교육공간이 있고 이렇게 있는 곳인데 고종 때 와서는 전국에 있는 서원들이 대부분 없어져요. 왜냐하면 서원에 국가의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싹 없애려고 했는데 다 없애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없으면 안 그래서 되죠. 몇 개는 남겨놔요. 47개를 남겨놓는데 여기는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다가 1970년대 와서 도봉구에 있는 유지들 분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서원을 복원하기는 힘드니까 저쪽에 사당만 만들자 해서 사당만 복원이 됐었어요. 그러다 사당만 복원됐던 상태로 쭉 가다가 나중에 이거 한번 발굴해서 전체를 발굴해보자 해서 발굴을 하게 돼요. 2011년도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팠겠죠. 땅을 파서는 서원의 유적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유적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상상치 못한 유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절이었어요. 아이고. 예, 절의 이름이 영국사였어요. 영국사를 몰아내고 서원이 생겼는지 아니면 영국사가 이미 폐사가 되고 나서 그 터에 서원이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발굴하는 과정에서 불교 유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서원을 발굴하려고 하는 쪽과 또 불교 유적을 발굴하는 쪽 간의 갈등이 일어나겠죠. 지금 현재는 서원을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오게 되면 이곳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 조선시대 교육국 기관이었던 도봉서원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도봉서원이 만약 이곳에 복원되게 되면 서울에 현존하는 유일한 서원이 됩니다. 자, 그 조광조를 따랐던 많은 문인들이 이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많은 글들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저기 보시면 최고 찬사가 4글자가 보일 건데요. 마지막 한 글자는 물속에 잠겨서 못 봐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글자는 고산앙지라고 하는데 스승을 높은 산에 비유해서 우러러 본다 그런 뜻을 가진 1700년에 쓰신 글이 아직 저렇게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자 밑에 산자가 있죠. 산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매산자랑은 조금 다르죠. 제 생각이긴 한데요. 아마도 도봉구에서 저 산자를 보고선 도봉구에 마크를 만들지 않았을까. 감사드립니다. 또 자연환경 속에서 이렇게 한 것도 신기하고 특히 저 글을 썼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신기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마지막 글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이 다 빠진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항상 저 상태에 물이 흐른다고 해요. 여기가 어디죠, 대표님? 여기는 뷰 맛집이라고 해요. 여기가 천축사 내에서도 가장 위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뷰가 좋은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데가 도봉구예요. 도봉구도 보이고 노원구도 보이고. 감독님께서 다 찍으셨겠지만은 저희 앞에는 아주 이쁜 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 우리 집 창문으로 갔네요. 두 분 여기 올라오신 거 어떠세요?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건강해지고 수명이 길어지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 뷰가 좋은 곳에 절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신라 시대 때 건축 붐을 일으킨 분이 계세요. 의상대사. 아, 그분이 전국에 있는 사찰 거의 다 지었어요.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천축사라고 하는 절을. 그분은 진짜 대단하신 게 모든 산이 다 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이게 1960년대 또 한번 유명해져요. 왜 왜요? 그러냐면은 저기 보면 양호 건축물이 있어요. 3층짜리. 저기는 무문관이라고 하는데 네. 문을 없앴다는 거예요. 없을 문자, 문자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1965년도에 저 건물을 짓고 많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시는 거죠. 세 분 스님께서 6년 수행에 성공하셨대요. 성공하셨는데 그 중에 2분은 수행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이제 그만큼 6년 동안 무문관 수행이라는 게 되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저 밑에 보이는 속세로 다시 내려가 볼까요? 대표님 저희들의 이제 기자비가 돼주시죠. 알겠습니다. 일어나시죠. 불러 떨어질까? 네, 오늘 촬영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음식이 있어서 바로 먹고 싶긴 하지만 두 분의 소감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의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투어 하시면서 이 마을 투어 어떠셨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 멋진 뷰도 보고 송충이 구경도 많이 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는 일단 창포원이랑 도봉산이 저희 동네잖아요. 저는 근처에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사실 한 번도 잘 와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봉산 투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팀 지성님과 수아님 그리고 유한주 대표님과 제가 오늘 재밌게 투어를 마쳤는데요. 투어에 대해서 우리 유한주 대표님께서 말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도봉산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들을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아래에 보시면 아래에 여행 상품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아래에 있는 것들 참조해 주시고 마을 투어 궁금하시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게 먹자. 분위기가 좀 진지해진 것 같아요. 혹시 진지 드셨나요? 이게 그 베를린 장벽이라고 합니다. 네, 베를린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고 계시죠? 당연하죠. 캐나다죠, 캐나다. 독일이죠, 독일. 지성 씨가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솔직히 알았거든요. 안 들었습니다. 이타원. 정답! 예? 이태원! 맞습니다. 조광조는요,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예요. 거꾸로 말해도 이효리, 거꾸로 말해도 토마토. 퀴즈 감독님께서 딱 찍으셨겠지만은 저희 앞에 아주 이쁜 뷰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튀김으로 갔네.